이화영 1심 판결 후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대한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신진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정원 문건 검증을 문제 삼으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국정원 문건에 등장하는 대북사업가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남북경협연구소 소장 김모 씨가 17일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단독 인터뷰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김 씨는 국정원 문건에 등장하는 대북 사업가로 북한 정찰총국 간부 리호남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인물입니다. 이 대북 사업가는 북한 리호남은 쌍방울과 김성태 얘기는 했으나 이재명 얘기는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허재현 기자,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이화영 1심 재판에서 네. 그 재판장이 이 국정원 문건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한 거 아닙니까? 북한의 리호남, 북한의 이제 간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찰총국의 간부한테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아주 국정원에 보고하셨던 대북 사업가가 있습니다. 네. 그 사업가가 들었던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한 보고가 얼마나 체계적이었고 실제로 얼마나 깊은 내용을 들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정원 문건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 국정원 문건 그 작성되기까지의 공을 세운 대북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분과의 단독 인터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그 국정원 문건 가운데서 자기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그게 장경태 최고가 언급하면서 그 부분이 빠져서 그 문건은 왜 언급을 안 하냐고 이렇게 직접 관심을 표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 국정원 문건 가운데서도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 이재명의 방북이 아니고 주가 부양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문건에 등장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문건을 결코 신빙성이 낮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오늘 보여드리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판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국정원 문건이 뭐 신빙성이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이제 배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검증해 보자. 그 문건 작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준 그 사람을 직접 좀 만나서 얼마나 자세하게 들은 이야기인지를 한번 좀 신빙성을 직접 언론이 한번 검증해 보자 이런 차원이었고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은 내용들을 오늘 좀 폭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2019년 3월에 그 북한의 그 리호남, 지금 사진에 김성태 뒤에 있는 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저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걸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국정원 문건에 대한 이 쌍방울 주가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정원 문건의 신빙성을 강화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검찰이 더 입증의 노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증언인데요. 국정원 문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이분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습니까? 오늘 검찰이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어떤 취지로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분, 우리 한주현 기자가 이제 단독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이제 북한의 리호남의 그 이야기가 담긴 국정원 문건이죠. 이호남. 이분이 이제 남한에 이제 그 대북 사업하는 분들과 아주 오랫동안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오랫동안 접촉을 하면서 아마 이 여러 그 이제 국정원 정보 문건에 참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또 상대하는 남한의 또 대북 사업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보통 또 국정원에 또 다 그 일종의 민간 정보원 역할을 합니다. 2020년 1월 달에 이제 국정원 문건에 남북 경협연구소 소장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아무개 씨가 이제 경찰총국 북한의 이호남 씨를 이제 접촉을 해서 들었던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만약에 이거 국정원이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보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돈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이제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내가 이걸 상품권 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북한에서 이제 그 대북 사업 같이 쌍방울하고 한다고 해서 쌍방울의 주가가 뛰면 쌍방울이 이제 그 대가로 50억 원을 우리 이 대북 사업가한테 주면 대북 사업가 그 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사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다시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전달해달라 이거죠. 북한 쪽입니다. 김 대표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단칼에 거절했다고 본인은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아마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국의 정부, 국가정보원 뭐 이런 데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사안인 것 같다. 이 쌍방울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국정원에 보고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건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거를 실제로 보고하신 분이 전혀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서 재판에서 이 문건의 신빙성이 좀 잘 참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 문건은 믿을 수 없다. 김성태의 말이 더 신빙성 있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제 이호남하고 접촉했었던 우리 이 대북 사업가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이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문건에 나온 보고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 네.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상품권 깡하는 형태로 우리한테 상납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들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들 아니에요. 저런 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 일주일에 50억씩.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저게 낯설어서 그렇지 사실 이제 북한에서는 저런 식의 외화벌이를 실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 입장에서는 저게 그렇게 낯선 보고가 아닐 것으로 저는 추정하거든요. 아니 이 문건에 등장하는 대북 사업가를 우리 허지영 기자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국내 언론 중에서는 지금 이 사람을 직접 인터뷰한 건 처음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일단 핵심적인 건 나만 들은 내용이 아니다. 리오남 씨가 북한의 리오남이 남한의 대북 사업가 총 8명 정도에게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뭐 나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이 진실은 신빙성은 뭐 금방 파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노력만 하면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주대에게 좀 했고요. 일단 첫 통화부터 검찰이 막 허위사실처럼 몰아가고 법원도 그 국정원 문건 뭐 신빙성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데 분명히 이제 김성태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주가 부양의 목적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주가 부양은 걔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이제 이화영의 사건 후의 얘기잖아. 그건. 그렇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의 보고 문건이 작성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 좀 저희가 좀 긴히 좀 증언을 좀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내가 뭐 국정원에만 자료를 준 게 아니고 근데 청와대하고 내가 국정원하고 민주당에다가 내가 동시에 줬다고 동시에 줘가지고 이런 게 만약에 되면 남북 관계도 악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호남이가 나하고는 뭐 한 20년 이상 만난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그 김성태 회장 일당들의 그 대북 사업 같은 것들은 어떻게 시작된 건지가 저희가 사실은 궁금한데 이게 국정원 문건을 보면 안부수 씨가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제안을 해서 대북 사업이 시작됐다고 검찰은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그 대북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국정원 문건에는 안부수 씨가 2018년 중순쯤에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가 됐다라고 국정원 문건에 써 있는데, 근데 검찰은 그게 아니라 2018년 12월에 이화영이 김성태를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북 사업이 시작됐다.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게 이번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뭐 나한테는 뭐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거야 아마 내가 보고했던 기록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 뭐 되겠지만은 그게 이제 이호남이하고 쌍마음을 나눠서 하고의 그 관계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그 방송국에서도 알고 있고 그 사람들도 가서 다 만났기 때문에 호남이를 그리고 우리는 직접 우리 집은 직접 가서 호남에 만나가지고 걔들이 뭐 나눠서 주식 꽁튀기 해가지고 뭐 2,000원짜리가 한 6,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돈을 나보고 좀 바꿔달라 그랬는데 내가 나는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거는 하지 마라.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거. 그렇죠. 되게 처신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청와대도 보고했고 그때 임근정이 있을 때 임근정한테도 얘기해주고 원에도 얘기해주고 민주당에서 내가 그때 이게 너들 당 다 말아먹으려고 하냐 안 된다. 이거 빨리 못하게 막아라. 그러고 나는 그냥 손을 떼버렸어. 그 김성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뭐 걔들이야 뭐 돈 주니까 좋아하겠지 뭐. 나보고도 돈 없는데 빌빌거리지 말고 그런 기업 하나 끼고 와라. 그럼 내가 주가 올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안 막는다. 하지 말아래.
김성태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뭔가 그런 목적으로 방북을 계속 시도한 게 맞는 거군요. 내가 원래 그 남북 철도 연결을 원래 내가 주도했었잖아요. 그리고 단천 그 자원 개발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예. 내가 그때 이제 유엔 제재 때문에 뭐 자금을 막 투자를 못 하니까 예. 그때 이제 뭐 안부수하고 저 김성태가 니까 껴들어가지고 투자를 한번 하겠다고 그랬었죠. 하여튼 그건 뭐 그런 건 다 마음에서가 다 있으니까. 예. 야,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지금 이름이 우리가 아는 이름이 하나 나왔는데 윤건영. 9년, 2020년 네. 그때 이제 아마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 아마 그 국정기획비서관 아마 그런 역할. 윤건영 의원이 네네 그랬을 겁니다. 민주당이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윤건영 의원과도 관계가 좀 있으셔서 아마 보고를 청와대에도 정부에도 얘기해주고 민주당에도 얘기해주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곳곳에 알려줬다고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뭐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잘 알겠네요. 국정원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2020년 1월 달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 얘기를 이제 처음 들었던 시기는 그 리오나르도 들었던 시기 2019년 3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그 청와대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민주당한테 얘기했던 시기가 2019년 3월인지 아니면 국정원 문건이 작성된 2020년 1월인지 약간 차이는 있는데 만약에 2020년 1월 달이었다고 얘기한다면 그 당시 민주당 당 대표는 이낙연 아니었던가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인터뷰, 이 첫 대목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건 나만 알고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거 국정원 외에도 당시 청와대 좀 국정상황실이었었던 윤건영이 실명을 직접 얘기를 했네요. 그러네요. 당장 네. 민주당의 그 윤건영 의원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네. 내가 들은 게 뭔지를 네. 뭐 아니면 저분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얘기를 네.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분은 이제 남북 철도 그 경협 사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그 김성태하고 안부수도 같이 참여할 수 없겠냐 이렇게 자기한테 제안이 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분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지금 보면 이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 그리고 신진호 부장판사의 판결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이 짧은. 네. 아직까지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중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박지원 의원밖에 없어요. 네, 근데 당시에 청와대 이 보고를 받았던 민주당 인사들은 아마 어떤 식으로든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좀 어느 정도는 듣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이게 굉장히 우리 전국에 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따로 취재해서 접촉을 하겠지만 좀 진실을 좀 이야기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쌍방울이 뭔가 북한 쪽의 인사를 만나서 주가를 이제 부양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워낙 아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이런 취지예요, 전반적으로. 북한의 리오남과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사이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김성태 이야기는 이제 리오남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렇다면 리오남으로부터 이재명 이야기는 들은 게 있느냐? 이분은 일관되게 리오남이 이재명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고 계속 김성태의 그 주가 조작 그런 부분만 강조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때 뭐 대표적 라인이 뭐 이제 그 이호남이었었고 그 당시는 뭐 호남이하고 뭐 해가지고 뭐 호남이가 그렇다고 뭐 나한테 뭐 이것저것 얘기는 안 해주는데 그 쌍방울이 그 목돈 줬다는 얘기는 하더라고. 그건 알죠 내가. 근데 뭐 그렇다고 내가 그걸 뭐 여기 와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때 쌍방울이 무슨 목적으로 돈을 줬다고 하던가요? 그때 뭐 자원 개발하고 뭐 철도 사업 뭐 진행하겠다고. 아니 뭐 호남이가 원래 하던 게 그 일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돈이 없어 돈 뺏기는 못하니까. 네. 뭐 되더라고 했겠지 뭐. 내가 원하고 같이 일한 게 한 20몇 년 일을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원에다가 뭐 쓸데없는 얘기 뭐 해주고 그러지는 않고 가장 정확한 정보만 갖다가 내가 보고해주고 했었죠. 확실히 그 리오남 선생께서 그 김성태가 광물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취지로 해서 계속 이렇게 돈을 갖다 주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들으신 거죠, 우리 김 선생님은 리오남 씨한테. 그 호남이는 나한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 왜냐면 뭐 구체적인 얘기를 또 나한테 하겠어요. 근데 나보고 이제 그 고속철도는 언제 할 거냐 그러고 단천 자원 개발구를 언제 할 거냐 또 뭐 기업에서는 이렇게 뭐 돈도 가져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이고 뭐 제재가 풀려야 하지 뭐 지금 제재가 있는데 뭐 하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한 20년도까지는 만났어요. 20년. 근데 그 코로나 와서 이제 못 만났는데. 그래서 이화영을 통해서 했든지 아니면 누굴 통해서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좀 추진하려고 했었죠. 물론 나도 거기에 몇 건이 내가 개입이 돼 있어요. 나 내일 모레다가 검찰에 좀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요? 검찰에서 오래요? 예. 뭐 때문에? 경기도하고 대북 사업 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조사 때문에 허락해서 나도 17일 날 좀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화영이 터지고 이재명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피레미리도 한 마리 또 잡으려고 그러겠지만 이번에 이제 조사하다가 그것도 나오니까 또 나오고 출동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호남 씨는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셨다라는 거죠? 만나셨을 때? 그렇죠. 이재명 얘기를 안 했고 예. 쌍방울 얘기만 했지. 쌍방울 얘기만. 쌍방울 얘기만 하고 메리아스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럼 쌍방울이 왜 자기한테 돈을 준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원래 남북 고속철도 건설을 원래 내가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쌍방울이 하겠다고 했고 받쳐지고 그 자원개발도 쌍방울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배팅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이재명이 방북권으로 배팅을 했다고 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국정원에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겠네요. 근데 거기 내가 이재명 얘기는 쓴 게 없잖아요. 전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쌍방울이 분명히 실제로 주가가 많이 뛰었거든요. 그 뒤로. 예, 공개 협약식을 안 했는데. 근데 그 쌍방울이 그 나누스를 통해서 북한에 자원 개발한다는 거는 기사에 떴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목적 때문에 아무튼 계속 돈을 갖다 주고 2020년 초까지 계속 그 공개 협약식을 그 김성태 회장이 요구하고 그러면서 뇌물을 사치품 같은 것들을 계속 갖다 줬다고 국정원 문건에는 써 있더라고요. 그거는 몰라요. 네. 모르고 나는 나누스 주가를 띄워가지고 그 돈을 빼서 중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는 부탁은 내가 이호람한테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내가 국정원에다 신고를 했죠. 이 새끼들 이거 무슨 장난치냐 지금. 예. 근데 그 당시 우리 직원들이 나갔다 왔어요. 나가서 호남이 만나가지고. 근데 단호하게 내가 거절을 했죠. 이거는 나는 안 된다.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이호남 선생님한테 들었다면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런 내용은 없었고. 이재명 얘기를 내가 못 들었어요. 예. 쌍방울 얘기를 들었는데. 이호남 씨는 쌍방울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하던가요? 좀 안 좋게 얘기하던가요? 어쨌든 돈 갖다 줬으니까 어쨌든 그래 넌 사업하려고 그러면 너도 이런 거 증명기획 하나 주가 떨어지는 거 하나 들고 와. 내가 주가 올려줄게.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더라고. 내가 야 이 새끼 때려쳐라.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이게 사업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겠네요, 이호남 씨는. 그렇죠. 예, 김성태 회장이 무슨 남북 간의 어떤 교류나 평화 협력 이런 것도 물론 그렇게 포장은 하겠지만 실제 목적은 주가 부양해서. 그 사람 남북 관계를 뭘 알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죄송한데 그 가지고 계신 약간의 자료나 문건이나 그 당시에 만든 것들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뵈러 갈 수는 없을까요? 근데 한번 찾아볼게요. 야, 이 인터뷰가 좀 길게 지금 편집을 했는데도 굉장히 몰입도 그렇고 집중이 되네요. 네. 이분의 이제 그 인터뷰에서 제가 주목을 했던 부분은 이호남으로부터 쌍방울 관련된 주가 조작 얘기를 들은 게 이분이 자기가 이제 본인도 직접 들었겠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쌍방울 그 주가 조작, 주가 띄워서 그 생긴 수익금 물 좀 일부 갖다 주는 직원들도 보냈다고 하죠, 이호남한테. 네, 그래서 직원이 이호남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전달해서 내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글쎄요 한 사람의 입만 틀어 막으면 국정원 문건의 이제 그 신빙성은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직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음.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본인뿐만 아니고 이분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이 더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검사들이 이분을 불러서 겁박을 해가지고 이분의 입만 막으면 결국 국정원 문건, 본인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국정원 문건을 휴지쪽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오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분의 증언을 또 번복 바꾸기 위해서 또 검찰이 또 수를 쓸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아까 저분 말씀 중에 좀 기억이 나는 게, 야, 저 대한민국에 주가 떨어지는 기업 있으면 하나 물고 와라. 내가 주가 띄워줄게. 야, 리오나는 주가 상승 네. 힘을 갖고 있군요. 구글에서 이 뉴스 검색을 해보면 네. 리오남 씨는 저런 걸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외화벌이 전문가로 네네, 나옵니다. 네네. 외화벌이 전문가. 이 달러를 버는 이 공작을 담당하는 이 리오남 입장에서 그 당시에 남북 그 해빙무드를 타고 상당수 많은 남한 기업들을 상대로 저렇게 이 주가를 조작하고 거기서 일부 수익금을 자기가 그 상납받는 그런 형태의 거래들을 밀거래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대북 사업가 분이 왜 쌍방울에 대해서 이런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나라고 보니까 이분이 추진하고 했었던 남북 고속철도 사업에 쌍방울이 그거 우리하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쌍방울하고 이렇게 좀 경쟁 관계였네요, 보니까. 네. 안부수랑 경쟁 관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안부수하고. 이렇게 대화를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보면 안부수가 실제로 또 막 자기를 또 찾아오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부수는 김성애, 북한의 김성애. 아, 김성애. 예, 네네. 김성애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리오남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분이군요. 대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좀 은밀한 제안을 받았는데 이제 안부수는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김성태와 함께 좀 한번 배팅을 하는 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해서 이거는 국가에 큰 위해가 될 수 있겠다, 앞으로 큰 문제가 터지겠다 해서 국정원, 청와대, 민주당 윤건영 의원 뭐 등등등등에게 계속 알려줬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설명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이 남북철도 네. 고속철도 사업에도 그 쌍방울이 그 참여를 하려고 했었네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전반적으로 그 쌍방울이 추진했던 대북 사업에 있어서 그 협동농장, 스마트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미미했던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분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이야기가 리오남의 입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됐는지 네. 20년 지기 친구인 리오남 씨가 어쨌든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사이 아니라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만약에 이게 방북이나 이런 것과 연관된 거였으면 이재명 방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냐, 그런 건 전혀 없었다라고 확실하게 이분은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 문건 혹시 좀 찾아보셨나 해서 한번 연락드렸습니다. 못 찾아봤어요.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아, 예, 아유, 죄송합니다. 그 집에 퇴원을 하셔야 그 찾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내가 내가 내일 한번 예. 들어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리오남 씨랑은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내가 뭐 96년도부터인가 만났어요. 내가. 아, 그럼 굉장히 신뢰도가 높으신 거죠? 서로 사이가. 그렇죠. 뭐 거의 뭐 중요한 일은 우리가 다 했으니까. 그 뭐 선생님한테 괜히 뭐 과장하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뭔가 좀 아이, 그럴 그 사람- 사이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사람 그 거짓말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사람은 공작원도 아닌데 공작원이라고 그래. 그 사람은 지금 김정은이 고문고 있는데 공작원이라고. 책사지 책사. 신뢰도는 높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럼 그 사람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 지금 이제 그 리오남이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국정원 문건의 신빙성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 혼자 들은 게 아니고 몇 사람이 더 같이 들었어요. 그거 가서 호남이 만나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남한에서 그러면 한두 명 들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한 10명은 될 거래요 아마. 아, 그래요? 리오남이 왜 그 쌍방울 주가 조작 그 얘기를 왜 꺼냈나,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뭐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게 지금 논란입니다. 다 복합적으로 돼 있겠지 뭐. 김성태에 대해서 선생님은 전혀 모르셨는데 리오남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전화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어. 안부수가 한 번 나한테 왔었지. 안부수가 뭐라고 하면서요?
아니 그냥 한번 와서 나보고 사무실 여의도 비싼 거 있지 말고 딴 사무실로 오면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나 그건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무수 씨가 뭐 얼마나 신뢰도 높은 사람인지 지금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대북사업 오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리오남 씨가 어떻게 그런 제안하면 선생님도 사실 좀 솔깃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은 안 되는 거지. 이거 남쪽 기가두다 가면 개미들 돈 뜯어가지고서 북한을 보낸다는 얘긴데 그거를 내가 도와줄 수 있나? 안 되지. 그 리오남 씨는 그러면은 그런 제안을 왜 받으신 걸까요? 그거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자원개발 사업권 주고 철도 사업권 주고 그거 다 내가 하던 사업인데 그거 리오남 씨가 김성태랑 그렇게 깊은 관계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걔들은. 안부수 통해서 아무튼 만난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성태가 이제 뭐랄까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이렇게 정직한 사업가라기보다는 때문에 사냥꾼이지 좀 자네들이야 돈 준다면 뭐래도 하지 걔들이한테. 네, 북한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군요. 저런 가운데서 외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북한 쪽에서요 마다할 이유가 없죠. 물불을 안 가리고 지금. 본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단독으로 들었던 게 아니고 여러 명이서 같이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이 얘기는 결국 쌍방울이 이제 그 자본 개발 그 경협을 대가로 이제 뭔가 북한 측하고 거래를 할 때 북한 측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주가 부양을 해서 나온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 건데라고 했을 때 아마 쌍방울이 그런 식으로 제안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쌍방울이 주는 수익금을 우리한테 그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할 사람들을 그 리오남이 아마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쌍방울이 2019년 1월 17일 날 계약서를 체결하고 원래는 1월 달, 그 다음에 2월 달에 계약금 500만 달러를 완납하기로 했는데 그게 4월 달로 미뤄졌죠. 계약금 완납 시기가. 그렇죠. 4월 달로 미뤄졌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뭔가 이 주가를 부양해 주는 걸 북한이 협조해 줬을 때 그 수익금을 상납하는 그 확실한 그 협조자.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는데 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기가 당초 그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협약서를 체결하는 시기 이게 좀 늦어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똑같은 제안을 우리 오늘 좀 인터뷰했었던 대북 사업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같이 일하는 직원이 와서 전달을 했고 자기가 단칼에 그거는 거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이 얘기를 리오나로부터 들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통화가 지금 하나 더 있죠? 예. 네. 찾아보는데 없네 지금. 내가 다 뒤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요? 그게 한두 장 정도 되는 문건이었나요? 5장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되는 거를 보고하셨어요? 찾는 대로 연락을 드릴게요. 당시에 그때 좀 들으셨던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한 8명 정도 된다고 어제 그러셨는데, 이게 그분들이 다 한국에서 저희가 좀 접촉이 가능한 분들일까요? 근데 그거 접촉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네. 그 언론사도 있고 예.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안 만나줄 거예요, 걔들이. 원래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같은 이제 남북 경협하시는 분들인가요? 경협하고 여러 가지 사업했던 사람들이지. 예, 공개적으로 8명 정도 되는 자리에서 그 리오남 아니 각자 만났지. 리오남이? 응.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럼 사후에 선생님이 확인하신 건가 보군요. 이렇게 8명 정도에게 다 얘기를 했다고. 내가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만났는데 거기서 호남이가 좀 꽤 오래 있었다고. 원래 관계가 굉장히 깊으셨나 봐요. 90년도부터 만나셨다 그랬죠. 90년대부터. 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리오남 씨가 얘기한 걸 보면 확실히 김성태한테 뭔가 좀 받은 게 있었나 보다. 저희가 그렇게 아니 국정원 보고서도 200만 불은 호남이가 가지고 들어갔다 가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국정원 문건을 신뢰를 저희가 하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랑 판사가 이 국정원 문건은 검증이 안 됐다. 걔들은 남북관계를 모르잖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걸 신빙성 검증을 해야 돼가지고. 하여튼 서류를 한번 찾아볼게요. 담담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얘기는 전혀 사실은 가식은 좀 없어 보이고,
특별히 이분이 뭐 민주당에 대한 지지자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아까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데 왜 이재명이가 괜히 내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짝 불만도 표시하기도 하는 걸 좀 봤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다 봤더니 역시 이재명 대표가 아주 정확하게 가장 핵심되는 증거를 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등장인물, 이분의 중요성을 아주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지적을 한 것, 찾아낸 것 같아요. 네. 45건의 국정원 문건이 있지만 그 또 95건의 국정원 문건에서 결정적으로 검찰 수사 그리고 1심 판결을 탄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을 오늘 저희가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이분이 혼자서만 들었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저분 얘기로는 10명, 우리 이제 허재영 기자가 그 다음날 인터뷰하면서 10명을 8명으로 착각을 네. 했었던 것 같은데 뭐 10명도 사실은 정확한 숫자는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리오나미가 그리고 한꺼번에 아니고 여러 명한테 순차적으로 저런 제안을 했다는 그런 것 얘기로 같습니다. 보이죠. 그래서 대략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은 이제 이 대북 사업이나 이제 북한 인사들하고 접촉하는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너도 그 얘기 들었어,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이런 네. 식으로 확인을 했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던 사람 중에 방송사 기자도 있다고 얘기했죠. 방송사 직원도. 예, 그건 그렇죠. 확실히 네. KBS 직원으로 보여요. KBS의 기자나 또는 PD로 보이는 KBS 또 뭐 어쨌든 KBS에서 근무하는 누군가도 오늘 이 인터뷰했었던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얘기를 알고도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을까? 저는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직접 이런 사실을 국정원에 제보하고 또 민주당에도 그 당시 청와대에도 국정상실에도 얘기했고 분명히 실명으로 얘기했죠. 윤건영, 민주당에 있는 윤건영 의원은 오늘 이분으로부터 2019년 또는 2020년 당시에 쌍방울의 주가 조작, 쌍방울이 북한과 연계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이거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윤건영 의원이 그동안에 뭐 이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 대북 사업가, 국정문건에 등장하는 대북 사업가의 인터뷰 내용. 결국 쌍방울이 그 북한 쪽하고 협력해서 그 주가를 띄우고 그 수익금을 상납받기 위해서 북한 쪽이 이 대북 사업가 외에도 한 10명 정도에게 똑같은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그 윤건영 당시 이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테도 이 같은 내용들을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요. 일단 뭐 멀리서 찾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내일이라도 좀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네. 남북경협연구소 소장 김모 씨가 17일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단독 인터뷰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다. 김 씨는 국정원 문건에 등장하는 대북 사업가로 북한 정찰총국 간부 리호남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인물이다.